여러분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계신가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계신다면 그 검진이 정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인지 한 번이라도 의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88년의 인생 그리고 60년 넘게 수많은 환자를 진료해온 내과 의사 박성현입니다. 오늘 저는 60년간 의사로 살아오면서 결코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웠던 의료계의 불편한 진실을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사실은 전혀 필요 없는 건강검진 3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이 건강검진 3가지는 많은 분들이 정기적으로 받고 계신 것들입니다. 이 검진들이 왜 불필요하고 때로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는지, 그리고 대신 반드시 받아야 할 필수검진 2가지는 무엇인지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많은 상식들이 실은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권하기 위한 의료산업의 마케팅일 수도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무심코 받게 되는 척추 MRI 검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65세 퇴직 교사분이 가벼운 요통으로 오셨다가 다른 병원에서 권유받은 MRI 검사 결과를 들고 오셨습니다. 박 선생님, MRI에서 디스크 탈출증이랑 퇴행성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수술을 해야 할까요? 너무 걱정돼서 잠도 못 자고 있어요. 환자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죠. 그때 제가 드린 답변은 이렇습니다. 사실 60대 이상이면 거의 모든 분들의 척추 MRI에서 이런 소견이 나옵니다. 이건 병이 아니라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대부분 운동과 물리치료만으로 충분히 좋아집니다. 불필요한 MRI 검사는 오히려 과잉 진단과 불안만 키울 뿐입니다. 또한 검사 결과로 인한 두려움이 불필요한 약물 치료로 이어지는 경우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68세 여성분이 건강검진에서 경계성 고지혈증 판정을 받고 제게 오셨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는 즉시 스타틴 계열 약물을 처방받으셨다고 합니다. 박 선생님, 이 약을 평생 먹어야 한다는데 맞나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높다고 해서 심장병에 걸릴까 너무 무섭네요. 이 약의 부작용도 걱정되고요. 환자분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전체적인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을 살펴본 후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 수치는 68세 여성으로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약을 먹기 전에 3개월간 식이 조절과 가벼운 운동을 먼저 시도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검사 결과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이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곤 합니다. 그분은 약 없이 생활 습관만 개선했고 6개월 후 정상 수치를 회복하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건강과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소중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끝까지 들으신다면 오늘 이후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이 180도 달라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60년의 의료 경험을 통해 깨달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건강검진 3가지와 반드시 받아야 할 필수검진 2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건강검진 3가지. 1. 전신 종합 CT 촬영. 많은 고급 건강검진 패키지에서 조기 질병 발견이라는 명목으로 전신 CT 촬영을 권장합니다. 비용도 상당히 비싸지요. 하지만 제가 60년간 환자를 보면서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검사는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들에게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CT 촬영은 상당한 양의 방사선을 노출시킵니다. 한 번의 전신 CT 촬영으로 받는 방사선량은 흉부 X선 촬영의 약 100배에서 200배에 달합니다. 이런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은 오히려 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도 증상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전신 CT 검사는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이 검사는 우연히 발견된 이상소견이라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제 환자 중 58세 남성은 아무런 증상이 없었지만 건강검진으로 전신 CT를 찍었고 폐에 작은 결절이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2년간 추가 검사와 생검, 수술까지 받았는데 결국 완전히 양성이었습니다. 그는 불필요한 걱정과 고통, 그리고 1천만 원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했고 정작 건강은 오히려 나빠졌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제 진료실에서 드문 일이 아닙니다. 62세 여성 환자는 전신 CT에서 신장에 작은 낭종이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6개월마다 추적 관찰을 하면서 극심한 불안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신장 낭종은 40대 이상 성인에서 매우 흔하며 대부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박 선생님, 초기에 암을 발견하면 생존율이 높아진다고 하지 않나요? 건강할 때 미리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실제로는 모든 암이 같은 속도로 자라지 않으며 일부 암은 너무 느리게 자라 평생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매우 공격적인 암은 정기검진 사이에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의학적 증거는 명확합니다. 증상이 없는 건강한 사람에게 시행하는 전신 CT 검사는 사망률을 감소시키지 않으며 오히려 불필요한 후속 검사와 불안, 의료비 증가만 가져옵니다. 많은 병원에서 특별한 패키지로 이 검사를 권유하는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익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고가의 장비를 갖추고 있으니 활용해야 하는 병원의 입장과 정말로 환자에게 필요한 검사가 무엇인지는 때로 충돌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CT 촬영이 필요할까요? 특정 증상이 있거나 의사가 특정 질환을 의심할 때 또는 고위험군, 장기간 흡연자의 폐 CT에 한해 선별적으로 사용할 때만 가치가 있습니다. 2. 과도한 갑상선 초음파 검사.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검사는 증상 없는 사람들에게 시행하는 정기적인 갑상선 초음파입니다. 특히 40대 이상 여성분들께 자주 권유되는 검사인데 이 역시 대부분 불필요합니다. 갑상선 초음파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잉 진단입니다. 갑상선에는 매우 흔하게 작은 결절들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40대 이상 성인의 약 50% 이상에서 초음파로 결절이 발견됩니다. 하지만 이런 결절 중 암으로 발전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발견되더라도 대부분 매우 느리게 자라 평생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갑상선암 발생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는 실제로 갑상선암이 많아서가 아니라 건강검진에서 초음파 검사를 과도하게 시행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한국의 갑상선암 역학이라고 부르는데 초음파 검사가 증가함에 따라 갑상선암 진단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갑상선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제 환자 중 52세 여성은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된 5mm 크기의 갑상선 결절 때문에 갑상선 부분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목소리가 변했고 평생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해야 했습니다. 최근 의학계에서는 이런 작은 갑상선암은 수술 없이 경과, 관찰만 해도 충분하다는 의견이 주류가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환자인 45세 여성은 무증상 갑상선 결절이 발견되어 조직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후 갑상선 낭종이 생겨 추가 시술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결절은 양성이었고 불필요한 합병증만 경험했습니다. 그래도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모든 암이 같은 속도로 자라지 않으며 갑상선암은 특히 대부분 매우 느리게 진행됩니다. 미국 예방의학 특별위원회에서도 증상이 없는 일반인에게 갑상선암 선별검사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갑상선 초음파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갑상선 기능 이상 증상이 있거나 목에 만져지는 혹이 있거나 갑상선암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또는 머리와 목 부위에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초음파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불필요한 검사입니다. 3.
무분별한 종합 혈액 검사 패키지. 건강검진센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50에서 100항목에 달하는 종합 혈액 검사 패키지는 어떨까요? 많이 검사할수록 좋다는 생각은 현대의학적 관점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혈액 검사는 증상과 위험 요인에 따라 필요한 항목만 선별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무분별하게 많은 항목을 검사하면 위양성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쉽게 말해 실제로는 문제가 없는데 검사 결과는 이상이 있다고 나오는 경우입니다. 통계적으로 20개 항목의 검사를 동시에 받으면 건강한 사람도 하나 이상의 항목에서 이상 소견이 나올 확률이 64%에 달합니다. 100개 항목으로 늘어나면 정상인도 거의 확실하게 한 가지 이상의 이상 소견이 나옵니다. 이런 결과는 불필요한 추가 검사와 치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75세 할아버지께서 종합검진에서 간 효소 수치가 약간 높게 나와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간 초음파, CT, 심지어 조직검사까지 받았습니다. 결국 그분의 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단지 약간의 지방간만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겪으셨습니다. 다른 사례로 68세 여성분은 종합검진에서 혈중 칼슘 수치가 약간 높게 나왔습니다. 이후 부갑상선 호르몬 검사, 골밀도 검사, 신장 초음파 등 여러 검사를 받았지만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검사 전날 칼슘이 함유된 제산제를 복용했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불필요한 혈액 검사 항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 비타민 및 미네랄 수치 검사, 대부분의 경우 임상적 의미가 적고 일시적인 시기나 생활 습관의 변화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종 종양 표지자 검사, CA125, CA19-9, CEA 등의 종양 표지자는 암 환자의 치료 경과를 모니터링하는 데 유용하지만 건강한 사람의 암 선별 목적으로는 정확도가 낮고 위양성이 많습니다. 갑상선 항체 검사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없는 사람에게는 불필요합니다. 각종 호르몬 검사 특별한 증상 없이 시행하는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코르티솔 등의 호르몬 검사는 해석이 어렵고 오히려 불안만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제 의료 경험에서 가장 효과적인 건강검진은 간단한 몇 가지 검사로 충분했습니다. 기본적인 혈액 검사, 혈구 수치, 간신장 기능, 혈당, 콜레스테롤과 소변 검사만으로도 대부분의 중요한 건강 문제를 선별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건강검진은 더 많은 검사가 아니라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필요한 검사만을 선택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어떤 검사를 받을지 결정할 때는 연령, 성별, 가족력, 개인 병력, 생활습관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받아야 할 필수검진 2가지.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꼭 받아야 할 검사는 무엇일까요? 1. 대장 내시경 검사. 50세 이상이라면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 검사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검사입니다. 대장암은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90% 이상이지만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대장암의 위험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장암은 한국인에서 발생하는 암 중 3위를 차지하며 암 관련 사망 원인으로도 상위권에 있습니다. 문제는 초기 대장암은 대부분 증상이 없다는 점입니다. 혈변, 배변 습관의 변화, 복통,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대장 내시경의 가장 큰 장점은 전암 병변인 용종을 발견하는 즉시 제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암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검사입니다. 대부분의 대장암은 용종이라는 양성 종양에서 시작해 5 내지 10년에 걸쳐 천천히 암으로 발전합니다. 이 과정에서 용종을 제거하면 암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63세 남성은 아무런 증상이 없었지만 권고에 따라 대장 내시경을 받았고
2cm 크기의 전암성 용종이 발견되어 즉시 제거했습니다. 의사로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 검사가 그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58세 여성 환자입니다. 그녀는 아무 증상도 없고 건강하니 굳이 불편한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대장 내시경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제가 강력히 권유한 끝에 마지못해 검사를 받았는데 놀랍게도 초기 대장암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완전 절제가 가능했고 추가 치료 없이 완치되었습니다. 만약 몇 년 더 미뤘다면 어땠을지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대장 내시경이 불편하고 두렵다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물론 검사 준비 과정에서 장 세척이 불편하고 검사 자체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에서는 수면 내시경이 일반화되어 검사 중 불편함을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또한 검사의 불편함과 대장암 치료의 어려움을 비교하면 검사가 훨씬 쉬운 선택입니다. 일반적으로 50세에 첫 검사를 시작하여 이상이 없으면 5 내지 10년마다, 용종이 발견되면 3 내지 5년마다 재검사를 권장합니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40대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장암의 가족력, 염증성 장질환, 특정 유전성 증후군이 있는 경우에는 더 일찍, 더 자주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혹시 대장 내시경이 너무 부담스럽다면 대안으로 분변자멸 검사를 매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검사는 대장 내시경보다 정확도가 낮고 양성 결과가 나오면 결국 대장 내시경을 받아야 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50세 이상 모든 분들이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을 받는다면 대장암으로 인한 사망은 최대 60%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장 강력히 권장하는 검사입니다. 2. 고혈압, 당뇨병 선별검사. 두 번째 필수검진은 고혈압과 당뇨병 선별검사입니다. 이 두 질환은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데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지만 오랜 시간 걸쳐 심장, 뇌, 신장 등 주요 장기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고혈압은 한국 성인의 약 30%가 가지고 있는 매우 흔한 질환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고혈압 환자의 약 절반은 자신이 고혈압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고혈압은 초기에 두통, 어지러움, 시력 변화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무증상입니다. 그러나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근경색, 뇌졸중, 심부전, 시력 손상 등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당뇨병 역시 초기에는 증상이 미미하거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형적인 증상인 다음, 다뇨, 다식이 나타날 때는 이미 혈당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조절되지 않은 당뇨병은 신경 손상, 신장 질환, 실명, 심혈관 질환 등의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혈압 측정과 공복 혈당 검사는 비용이 저렴하고 간단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함으로써 심각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검사입니다. 제 의료 경험에서 가장 안타까운 환자들은 고혈압과 당뇨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뇌졸중, 심근경색, 심부전 등의 심각한 합병증으로 내원한 분들이었습니다. 70세 여성 환자는 정기검진을 받지 않다가 당뇨병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발견되었고 결국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시력을 크게 잃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55세 남성입니다. 그는 바쁜 직장 생활로 건강검진을 5년간 미루었고 결국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응급실에 왔습니다. 입원 후 검사에서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부분적인 마비가 영구적으로 남았고 이후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정기적인 혈압 측정만 했어도 예방할 수 있었던 비극입니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초기에 발견하면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조절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약물 치료가 필요하더라도 적절한 관리를 통해 거의 정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검사 시기와 빈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0대부터는 최소 2년에 한 번, 40대 이후로는 매년 이 두 가지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비만인 경우 또는 고혈압이나 당뇨병의 위험 요인, 흡연, 운동 부족, 스트레스, 과도한 음주 등이 있는 경우에는 더 자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혈압계로 직접 혈압을 측정하는 것도 매우 유용합니다. 병원에서는 긴장으로 인해 혈압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백의 고혈압 현상이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정기적인 측정이 실제 혈압을 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건강검진에 대한 올바른 접근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60년 진료 경험에서 얻은 핵심 지혜만 나누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나이, 성별, 가족력, 생활습관에 맞는 맞춤형 검진을 받으세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제 환자 중 55세 남성은 심장병 가족력이 있었지만 일반 종합검진만 받고 있었습니다. 결국 맞춤형 심혈관 검사를 통해 초기 심장 질환을 발견했습니다. 건강검진은 패키지보다 개인화된 접근이 중요합니다. 둘째, 비싸고 최신 기술일수록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의학적 근거가 있는 검사만이 가치가 있습니다. 첨단 장비를 강조하는 마케팅에 현혹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장비가 아니라 검사의 필요성과 결과 해석의 정확성입니다. 셋째, 건강검진 결과를 해석할 때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72세 남성 환자는 약간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에 지나치게 불안해했지만 그분의 전체적인 심혈관 위험도는 매우 낮았습니다. 단일 수치가 아닌 종합적인 평가가 중요합니다. 넷째, 건강검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의 건강한 생활 습관입니다. 제 경험에서 가장 건강하게 오래 사신 분들은 비싼 검진을 받은 분들이 아니라 규칙적인 운동과 식이 조절을 실천한 분들이었습니다. 80대까지 등산하신 환자분은 약은 적게, 걷기는 많이, 웃음은 자주가 건강 비결이라고 하셨죠. 다섯째, 과도한 건강 불안은 오히려 건강에 해롭습니다.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역설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섯째, 나이에 맞는 검진 계획을 세우세요. 20, 30대는 기본 검사와 생활습관 평가, 40, 50대는 만성질환과 초기 암검진, 60대 이상은 기능 유지와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는 검사가 중요합니다. 제 88년의 삶과 60년의 의료 경험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간단합니다. 복잡한 의학기술보다 단순하고 기본적인 건강 습관이 더 중요하며 더 많은 검사와 약이 아니라 필요한 것만 선택하는 지혜가 진정한 건강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제 88년 인생의 의학적 지혜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의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의학의 진실과 건강한 노후를 위한 실질적인 조언들을 계속해서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만의 건강 비결이나 불필요했던 검사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하루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